해피 뉴 이어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은 지도 이제 며칠이 지났네요. 엊그제가 2024년이었는데 올해는 정말 어찌어찌 어떻게 새해가 밝은 건지 뭔지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렇게 25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의 소리글방 지니 임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옆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보이시죠? 보통 트리 하면은 뭐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아쉽잖아요. 연말에 그런 뭔가 조금 성탄이 주는 이미지, 왠지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함이 녹아있는 그런 시기가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아마 그래서들 뭐 짧게는 신년이 되기 전까지 조금 더 핑계를 대자면 우리나라 설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좀 두는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늘려서 설 때까지는 그냥 두려고요. 그래도 설이 지나면은 좀 그래도 집어넣어야겠죠. 그래도 그 몇 년 동안은 제가 뭐 아이 입시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이러저러한 핑계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트리를 만들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좀 연말 분위기도 내보고 싶었고 뒤숭숭한 그 와중에도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 두 편 짧게 소개해드리고 낭독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단편 소설 사강의 작품 하나 또 낭독해드리려고 해요. 사강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추운 겨울을 배경으로 한 조금은 우화적인 기존의 사강의 작품과는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는 짧은 단편이 하나 있어서 이 시기에도 어울릴 것 같아서 낭독해 드리려고 하고요. 시는 엊그제도 좀 거의 폭설이다시피 눈이 왔지만 오늘은 좀 녹았네요. 겨울에만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눈을 소재로 한 겨울을 소재로 한 그런 시 두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그러면 제가 시를 첫 번째 낭독해 드릴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안경. 다행히 이게 좀 확대를 할 수 있으니까 책이 아니라 굳이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네, 첫 번째 시는요. 안도현님의 겨울 강가에서 라는 시입니다. 어린 눈발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그리하여 형체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강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래서 눈발이 물 위에 닿기 전에 몸을 바꿔 흐르려고 이리저리 자꾸 뒤척였는데 그때마다 세찬 강물 소리가 났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철없이 눈은 내려 강은 어젯밤처럼 눈을 제 몸으로 받으려고 강의 가장자리부터 살얼음을 깔기 시작한 것이다. 네, 안도현님의 시였습니다. 안도현님의 시를 뭐 다른 시도 뭐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다분히 그냥 좀 짧은 산문과도 같은데 그 안에 어떤 그 마음의 정서가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하고 미사의 어구도 없지만 오롯이 어떤 그 심상이 전해지는 그런 좀 깊은 내면적인 그런 시가 아닌가. 겨울 강물이 주는 소리는 어땠던가. 제가 굳이 그렇게 깊게 이렇게 소리를 들어본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미지적으로나마 문득 떠오르는 어떤 느낌을 생각해 본다면, 차갑고 세찬 눈보라 속에서 얼지 않고 흘러가는 그 강물의 느낌은 매몰차고도 생명력이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글쎄 그렇게 차가워 보이는 강물이 철없이 내리는 눈발들을 미처 녹아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이리저리 흘러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살얼음으로 받아보기도 하고 뭔가 그런 소중하니 간직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아련하면서도 처절한 그런 몸부림 뭐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는 여러분 각자나 뭐 어떤 시인의 의도는 다 다르겠지만 느껴지는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안도현님의 겨울 강가에서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낭독해 드릴 시는요. 어디 보자. 네, 우리들의 수녀님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겨울편지, 겨울편지라는 작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겨울편지, 이혜인. 친구야, 네가 사는 곳에도 눈이 내리니 산 위에 바다 위에 장독대 위에 하얗게 내려 쌓이는 눈만큼이나 너를 향한 그리움이 눈사람 되어 눈 오는 날 눈처럼 부드러운 네 목소리가 조용히 내리는 것만 같아. 눈처럼 깨끗한 네 마음이 하얀 눈송이로 날리는 것만 같아. 나는 자꾸만 네 이름을 불러본다. 이혜인님의 겨울 편지였습니다. 친구야로 시작을 하죠. 마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데요. 눈이 주는 이미지는 뭔가 순수하잖아요. 또 그냥 비와는 또 다른 이미지입니다. 예, 같은 재료는 같을지 모르지만 이 겨울에 내리는 눈은 순수하고 또 금세 녹아버릴 수 있는 그런 좀 유약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어떤 그리움, 추억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리움에 대한 그런 추억에 대한 그 추억 속에 있는 진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정말 이혜인 수녀님만의 따뜻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언어로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떠올랐던 게 제가 어릴 적에 거의 대사 뭐 이렇게 말이 없는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이 주는 그 느낌이 너무 슬퍼서 결국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눈물을 훔쳤었는데 너무 가슴이 막 아팠던 그 감정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각을 이렇게 이어보면 그 작품이 나중에야 이제 알게 된 것인데 The Snowman이라는 아마 그 동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아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아마 몇 차례 리메이크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막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음, 겨울날에 아빠와 함께 소년이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너무나도 즐겁게 행복하게 따뜻하게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든 새에 눈사람이 살아 움직이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막 하늘도 나르고 뭐 정말 따뜻하게 정말 오롯이 친구가 되어줘서 그나마도 이렇게 어, 마치 그냥 친구지만 기댈 수 있는 뭐 그런 느낌. 그야말로 꿈과 같은. 그랬는데 잠에서 깨어서 밖을 보니까 햇빛은 정말 찬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사람이 서서히 녹아버리는 광경을 지켜보는 소년이 있었는데 정말 슬펐던 것 같아요. 녹아 없어진다는 게 주는 느낌이 그때는 그냥 막연한 상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한 그리움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 그 눈사람과의 하룻밤은 어쩌면 사람 각자의 어떤 한 평생의 어떤 삶과도 같은 게 아닐까? 그 삶 동안에 겪은 어떤 그러한 것들, 그리운 사람들, 뭐 추억 그런 것들이 오롯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노가 없어진다는 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언젠가는 노가 없어지듯이 사라지겠지만 내가 노가 없어지기 사라지기 전에도 그 누군가 그리운 이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리운 사람이 먼저 떠나가기도 하죠. 그럴 때 느껴지는 어떤 그 상실감과 그리움 그리고 아주 오래전 떠오르는 추억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뒤범벅이 된다고나 할까요? 정말 인생은 그 하룻밤처럼 짧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추억과 그리움이 남는 어떤 삶 그런 게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혜인 수녀님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리운 친구, 뭐 따뜻함, 추억 그런 것으로 공통되게 이렇게 맥락이 흐르고는 있지만 또 그런 걸 확장시켜 보면 하나의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문득 떠오르고요. 그랬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소와즈 사강의 단편 하나를 또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제가 사실 감기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목이 굉장히 좀 건조하고 마르네요. 프랑소와즈 사강은 그 전에 비단 같은 눈에서도 소개해 드렸었죠. 한번. 네, 이 사각이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고 또 근대의 어떤 여성 독립적인 자유로운 어떤 여성으로서의 여성 작가로서의 어떤 입지를 단단히 했던 그리고 때로는 뭐 연애소설 작가라는 그런 비평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어떤 인간들의 군상이라든가 인간 심리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파헤쳐 볼 수 있는 또 그렇게 확장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뭐 유수의 상도 많이 섭렵을 했던 하지만 자유로운 만큼 삶이 이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죠. 뭐 마약이라든가 알코올 중독 뭐 그리고 음주운전 이런 걸로 많이 이슈가 됐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강이라는 이름은 작가가 만든 그런 작품 속에서의 그 인물의 사강이란 이름을 차용해서 필명을 쓰기로 한 것인데요. 어찌됐든 그렇게 정말 자유로운 영혼에 그냥 파란만장하게 살다간 사강의 작품들의 특징들은 대부분의 어떤 연애나 어떤 그 사랑을 소재로 했지만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좀 어두운 면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좀 불안정한 인간상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지금 낭독해 드릴 작품은 상당히 조금 위트 있고 유머러스해 보일 수도 있는 우화 같은, 그리고 이 겨울을 배경으로 한 지금은 이제 성탄절은 지났지만 저희 명절은 이제 설날까지는 아직 남았잖아요. 근데 서양 명절은 성탄절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때쯤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짧은 단편 소설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제목도 재밌습니다. 개 같은 밤입니다. 개 같은 밤. 자, 이제 이것은 확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자, 개 같은 밤, 프랑스와즈 사강. 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메네스 드르시는 샤발의 그림을 몹시 닮았다. 거대한 몸집에 멍한 표정, 그래도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다. 12월 초, 지메네스 드르시는 마음 여린 행인들이 너도 나도 도와주고 싶어 안달날 정도로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걱정은 다가오는 명절이었다. 그는 착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유독 올해는 명절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다. 선물이라면 환장하는 아내와 빈둥대는 아들 녀석 샤를, 칼립소를 멋들어지게 추는 딸 오귀스타를 위해 파티를 할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일푼. 그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표현해주는 말이었다. 월급 인상이나 대출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들을 먹여 살릴 사람의 새로운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메네스트르 씨의 어두운 열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두 방법을 모두 써버렸기 때문이다. 주범은 바로 도박이었다. 초록색 양탄자 위에 금어가 굴러다니는 평범한 게임도 아니었고, 초록색 들판 위를 말들이 숨가쁘게 뛰어다니는 게임도 아니었다. 프랑스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 게임은 17구의 한 카페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었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그곳에 들러서 레드 마티니를 한 잔씩 걸치곤 했다. 게임은 입으로 불어 화살을 쏘는 것으로 1000프랑짜리 지폐들이 오갔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만 빼면 단골들은 모두 이 게임에 몰입했다. 동네에서 처음 보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소개한 이 게임은 무척 흥미진진해서 금세 일종의 클럽이 형성되었다. 아주 폐쇄적인 이 클럽은 카페 뒤쪽 홀에 모였다. 신이 난 카페 주인은 홀에 있던 작은 당구대까지 치워버렸다. 결론은 지메네스트르 씨가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좋지. 식탁에 둘러앉아 아주 자세하게 암시까지 했는데 가족들에게 선물하기로 한 핸드백과 스쿠터, 벤을 사려면 누구한테 돈을 꿔야 하지. 날은 하루 이틀 흘러갔고 가족들의 눈동자에는 벌써부터 기쁨의 빛이 반짝거렸으며 눈송이들은 즐겁게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지메네스트르 씨의 얼굴은 누렇게 떠갔다. 그는 덜컥 병에라도 걸렸으면 했지만 그럴 리 없었다. 24일 아침, 지메네스트르 씨는 집을 나섰다. 그의 뒤를 따르는 가족들은 그를 믿는다는 눈빛을 보냈다.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집안을 매일 뒤져봤지만 아직 기대했던 소중한 꾸러미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날 딱 맞춰서 주려고 감추나 보군. 약간 뾰루퉁해진 부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 거리에 나선 지메네스트르 씨는 목도리를 얼굴 주위로 3번 둘렀다. 그렇게 하고 보니 무장 강도라도 된 것 같았지만
다행히 그런 생각은 이내 쫓아버렸다. 그는 곰처럼 느릿느릿 걷다가 벤치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느새 눈이 쌓여 그는 빙산으로 변했다.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담배 파이프, 가죽 가방, 도저히 밀 수 없을 것 같은 빨간 넥타이를 생각하니 더욱 침통해졌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행인들이 손가락마다 선물꾸러미를 들고 깡충깡충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나갔다.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는 남자들이었다. 그때 리무진 한 대가 지메네스트리시 근처에 멈춰 섰다. 그리고 꿈에서나 볼 듯한 멋진 여자가 스피치 2마리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평소 여자를 좋아했던 지메네스트리시는 그러나 아무런 사심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길에 개들에게 향하는 순간 갑자기 밝은 빛이 났다. 무릎에 수북이 쌓인 눈덩이를 치우며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소리를 질렀다. 모자에서 눈이 목과 목으로 흘러 들어가는 바람에 꽉 막힌 소리가 났다. 동물보호소로. 동물보호소는 기운 빠진 개나 흥분해서 겁을 주는 개들이 잔뜩 모여있는 우울한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종과 색을 잘 알 수 없지만 눈이 선한 개를 골랐다. 핸드백, 밴, 스쿠터를 대신하려면 지독하게 선한 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개를 골라 그 자리에서 메도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줄에 묶어서 거리로 나섰다. 메도르의 기쁨은 곧장 흥분으로 변했고 그것은 개의 기운에 놀란 지메네스트리시에게도 전해졌다. 지메네스트리시는 수백 미터를 큰 걸음으로 끌려가 괄호 열고 지메네스트리시에게 달린다는 말이 적용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다. 괄호 닫고. 어떤 행인과 마주쳤다. 행인은 망할 놈의 개에게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가버렸다. 수상 스키를 타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던 지메네스트리시는 줄을 놓아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메도르는 멍멍거리며 깡충깡충 새 주인에게 달려들었다. 눈이 잔뜩 묻은 누렇고 더러운 개를 바라보던 지메네스트리시는 누군가 개를 쳐다봐준 게 한참 되었겠구나 생각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다. 지메네스트리시의 파란 눈이 메도르의 갈색 눈에 풍덩 빠져버렸다. 주인과 개는 아주 잠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메도르가 먼저 움직였다. 개가 출발하자 달리기가 계속되었다. 지메네스트리시는 메도르 옆에 있던 짧은 다리 개가 떠올랐다. 자고로 개는 통통해야 한다는 생각에 빈약한 그 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터였다. 집으로 향하는 지메네스트리시는 말 그대로 날아가는 중이었다. 카페에 잠시 들려서 그러고 석 잔을 마셨다. 메도르는 친절한 여주인이 건네준 설탕 3조각을 먹었다. 아유, 이런 날씨에 따뜻한 외투도 없이 가여운 짐승 같으니라고. 숨이 찬 지메네스트리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설탕 때문에 메도르는 한층 기운이 펄펄해졌다. 지메네스트리시의 집 초인종을 누른 건 유령 같은 남자였다. 지메네스트르 부인이 문을 열자 메도르는 쏜살같이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지메네스트리시는 피곤하다고 훌쩍대며 아내의 품에 안겼다. 아이 무슨 일이에요? 지메네스트르 부인의 가슴에서 소리가 뿜어져 나왔다. 메도르 때문이야. 지메네스트리시는 남은 힘을 짜내며 말했다. 여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뇨.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목이 메었다. 오늘 12월 24일 맞지? 따뜻한 온기와 안락함 덕분에 정신을 차린 지메네스트르 씨가 외쳤다.
크리스마스니까 당신에게 선물을 하는 거야. 그때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엌에서 나오자 그가 다시 말했다. 가족 모두에게 주는 거야. 메도르가 선물이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의 방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파이프를 물었다. 1차 대전 때 만들어진 파이프를 두고 지메네스트르시는 고생 참 많이 했지 하고 말하곤 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이프를 채우고 불을 붙인 다음 다리를 이불로 덮고 공격을 기다렸다. 파랗게 질린 지메네스트르 부인이 그의 뒤를 거의 바로 따라 들어왔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속으로 무서울 정도로 파랗게 질렸군 싶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참호 자세였다. 몸을 이불 밑에 완전히 숨기려 한 것이다. 이불놈으로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과 파이프 담배 연기만 솟아올랐다. 그것만으로도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도대체 저게 뭐예요? 부비에 대 플랑드르 종인 것 같아. 지메네스트르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부비에 대 플랑드르 종인 것 같아?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화가 더 끌어올랐다. 당신 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원하는지는 알기나 해? 당신 딸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잘 알지만 당신 자식들은 겨우 저런 못생긴 개나 안겨준다고? 마침 메도르가 들어왔다. 그리고 지메네스트르 씨 침대로 껑충 뛰어오르더니 곁에 가까이 다가가 누워 머리를 지메네스트르 씨 머리 위에 살포시 얹었다. 새 주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다행히 이불에 가려 보이지는 않았다. 어처구니가 없군. 이 개가 광견병에 걸리지 않은 건 확실해? 부인이 물었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차갑게 반응했다. 그러면 광견병 환자가 둘이구먼. 끔찍한 답변에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방을 나가고 말았다. 메도르는 주인을 핥더니 잠이 들었다. 자정이 되자 아내와 아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자정미사를 보러 가버렸다. 약간 몸이 불편해진 그는 1시 15분 전에 메도르를 잠깐 산책시키기로 했다. 커다란 목도리를 하고 천천히 성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메도르는 지나는 대문이란 대문을 모조리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다. 성당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문 바깥에서 목도리를 눈 밑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맞으며 기다렸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의 성가가 그의 귀에 울려 퍼졌다. 메도르가 줄을 하도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지메네스트르 씨는 주저앉아 줄을 발에 묶었다. 감정이 이미 상해버린 지메네스트르 씨의 정신을 추위가 조금씩 멍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성당 앞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성당에서 배고픈 신자들이 서둘러 쏟아져 나오자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다시 일어나 끈을 풀기도 전에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와, 예쁜 강아지다. 아, 불쌍한 아저씨. 기다려, 장클로드. 그 다음 순간 멍한 지메네스트르 씨 무릎에 5프랑짜리 동전이 떨어졌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말을 더듬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를 치근하게 여긴 장클로드라는 사람은 동전 하나를 더 쥐어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했다. 아니 그러니까 지메네스트르 씨는 말을 계속 더듬거렸다. 자비라는 것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것인지. 자비라는 것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것인지. 성당 오른쪽 출구로 나온 신자들은 거의 모두가 지메네스트르 씨와 메도르에게 돈을 쥐어주었다. 하얗게 눈을 맞고 입을 해 벌린 지메네스트르 씨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왼쪽 출구로 성당을 나선 지메네스트르 부인과 아이들은 집에 도착했다.
지메네스트르 씨도 뒤이어 집에 돌아와 오후에는 장난을 쳤던 것이라며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각자에게 선물에 해당하는 돈을 나눠주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는 아주 즐거웠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칠면조 요리를 배가 터지도록 먹은 메도르와 나란히 누웠고 둘은 함께 편안하게 잠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프랑스와즈 사강의 개 같은 밤이었습니다. 네, 기존의 프랑스와즈 사강의 작품하고 너무 다르죠. 유쾌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면서도 뭐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좀 횡재하면 횡재랄까?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조금은 좀 과장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좀 위트 있고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소설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걸 떠나서 이 구절이 있었잖아요. 이 자비라는 것은 그 전염성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전염되는지 뭐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그 이기심이 또 극도로 갈 상황이 되면 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별것 아닌 어떤 하나의 씨앗, 하나의 자비가 크게 커지면서 전염이 되면서 십시일반 서로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그럴 때 어떤 서로가 한 푼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뭐 그런 마음들이 모아서 눈덩이처럼 커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밖의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좀 유쾌하게 생긴 돈이긴 돈이나 어떤 그런 것일 수 있지만 행운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한 푼 한 푼의 어떤 그런 동전 속에는 마음의 어떤 따뜻한 다른 사람을 측은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떤 더 큰 행복감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개와 사람이 어떤 공감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눈에 풍덩 빠졌다고 눈빛에 메도로의 눈빛에 처음에는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임시 방편으로 이 고비를 넘기려고 개를 찾으러 갔었던 건데 그렇지만 생각지 않게 또 어떤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는 건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마음 그런 따뜻함 그런 것은 뭐 어느 지점에서 생길지 그것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을 작고 이렇게 만들어 갈수록 좀 모든 환경이 좀 더 선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짧고 간결하면서도 상당히 우화적이고 그리고 기존의 프랑스와스 사관과는 다른 그리고 지금 계절에 어울리는 아주 가벼운 단편 소설 개 같은 밤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상당히 감기 걸린 상황이라서 너무 건조했는데 뭐 그럭저럭 좀 긴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나름 무사히 낭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남은 시간 좀 더 이렇게 좀 건강하게 오늘 하루 좀 편안하게 쉴 거고요. 또 재밌거나 기억에 남을 만한 작품들이 생기게 되면 다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의 소리글방, 지니의 소리글방, 지니 임유진이었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댓글에 원하는 작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으면 뭐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뭐 수필, 에세이도 좋고요. 혹은
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직접 저에게 그 댓글을 통해서 뭐 원고를 주신다고 뭐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또 낭독해 드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지니의 소리글방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